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리게티가 또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요. 또 흥미롭게도 제가 최근에 음모론을 하나 제기를 했었죠. 컨티뉴엄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기 위해서 지금 양자 섹터를 월가가 이렇게 좀 과열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컨티뉴엄의 가치가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100억 불이 아니라 200억 불까지 현재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일에 리게티가 84큐비트 수준의 앙카 3세대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을 절반으로 줄여서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연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이트 신뢰도가 중간값입니다. 99.5%를 달성을 했다. 평균값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아래값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평균값을 쓰면 이 수치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썼다는 거는 아래 극단적인 값을 무시하고 그냥 순서대로 세워서 중간값을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속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리게티 자체 클라우드로 제공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아마존 브라켓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고객이 이걸 써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오류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왔다고 주가가 지금 보시면 17% 급등을 했고요. 같은 모델리티를 쓰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초전도체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디웨이브도 26% 급등을 한 반면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이온 트래블스는 아이온큐는 7% 떨어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게티 신제품 좋아, 초전도체 좋네 라고 하면서 이쪽 주식을 사고 이쪽 주식을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게티 CEO인 수보드 쿨카니 박사는 2억 2,50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부채가 없고 앞으로 로드맵과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중반까지는 오류율을 2배 더 줄이고 9개의 큐비트 칩 4개를 합치는 36큐비트 모듈식으로 갈 거고 25년 말에는 100큐빗 이상의 시스템을 오류를 개선해서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리게티가 3분기 순적자가 1,480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현금성 자산으로 나눠보면 한 15분기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환산해 보면은 한 4년 좀 안 되게 버틸 수 있는 돈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를 계속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리게티가 창립자였던 체드 리게티가 후임자도 없이 허겁지겁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용감한 로드맵을 냈었어요. 올드 로드맵인데 이때는 23년 말까지 300큐빅까지 내고 25년 말에 1000큐빅까지 내고 27년에는 4000까지 내겠다라고 해서 IBM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로드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퇴사를 하고 쿨카니 박사가 새로 오면서 로드맵을 좀 딜레이 시켰죠. 그래서 24년에 새로 낸 로드맵은 80큐비트 칩을 먼저 내고 23년 2분기에 나온 겁니다. 1세대가 이거를 2세대, 3세대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오류를 줄이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 로드맵을 지금 달성을 한 거고 지금 중간값으로 99.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온큐 거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아이온큐는 중간값이 아니고 평균값으로 99.9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 면으로는 이온 트랩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리고 큐비트 숫자도 아이온큐는 지금 64개의 쓸만한 큐비트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이제 본인들 말로는 이때부터 내년에 나올 신제품은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현된다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 이온 트랩이 앞서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어떤 양자 컨버터도 고객들에게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내는 회사가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니까 매출이 찍히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리게티가 22년 3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분기 매출이 210만 달러. 근데 지금 2년 반이 흘렀는데 3분기 매출이 240만 달러로 10%, 15% 정도밖에 매출이 늘지 못하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게티가 뭐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됐고 이제 돈이 마련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1년 9월에 상장을 해서 첫 분기 매출이 165만 달러였는데 최근에 24년 3분기 매출이 1240만 달러로 7.5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적자 성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서 수익성으로 전환해가는 흑자 전환에 가까워지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주식 다 비싼데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 양자 섹터가 과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과거 12개월 매출로 하면은 128배, 미래 12개월 예상 매출로 하면 240배 정도로 아이온큐의 248배, 230배, 미래 12개월 매출로 하면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과거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2배 정도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둘 다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 제가 음모론을 하나 제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컨티뉴엄이라는 이제 허니웰이라는 모기업을 가진 양자 기업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가가 제일 먼저 양자 주식들을 추천하면서 이 과열을 시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지금 양자 섹터 과열을 월가가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의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12월 18일에 마켓와치라는 이제 주요 이 증권 관련된 사이트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허니웰은 미국의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여기서 양자 컴퓨팅 부분인 컨티뉴엄이 최대 2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컨티뉴엄을 허니웰의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요소로 언급을 했고 향후 18개월 내에 자본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허니웰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시점으로 보면은 한 내년 7월쯤에 기업 공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1월에 3억 달러 규모의 마지막 펀딩 라운드가 있었는데 이때 평가된 금액이 50억 불이었는데 어느 순간 100억 불이 되더니 최근에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가 급등하면서 컨티뉴엄의 가치도 증가해서 200억 불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전망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니웰이 컨티뉴엄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다른 주식들이 올라서 컨티뉴엄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냐? 저는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올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양자는 초기 단계에 있고 높은 운용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하지만 컨티뉴엄은 이미 세계 최대 양자 순수 기업입니다. 인원이 거의 500명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르곤 국립연구소,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JP모건 체이스, 암젠, 미쓰이 같은 이 저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웨이브는 800% 올랐고 리게티가 815% 오르면서 컨티뉴엄의 밸류에이션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허니웰이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 공개, 상장을 시켜서 이제 본인들의 자본을 이제 실제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변환을 하거나 또는 허니웰의 아래에 있는 이 자회사 같이 활동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컨티뉴엄이 지금 허니웰에게 있어서는 200억 달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허니웰은 컨티뉴엄의 5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창립자인 일리아스 칸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둘이 합쳐서 72%입니다. 기타 주주로 JSR, 미쓰이, 암젠, IBM도 투자를 했고요. JP모건이 있다. 이런 큰 이름들이 아마 양자 섹터 과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리아스 칸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이 허니웰 안에 있던 양자 하드웨어 사업부와 본인이 만든 케임브리지 퀀텀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회사를 합병을 시켜서 컨티뉴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컨티뉴엄의 최고 제품 담당자로 있고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 금융 분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UBS와 시티그룹에서 고위 관리직을 하다가 갑자기 케임브리지 퀀텀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이거를 허니웰의 양자 하드웨어 사업부와 합쳐서 컨티니엄을 만들었고 이거를 상장을 준비한다. 굉장히 큰 이 양자의 흐름을 타려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온큐의 시가총액 대비 이 지난 4분기 매출을 나눠보면 238배가 됐고요. 리게티가 222배, D-Wave가 213배로 지금 순수 양자 기업들은 PSR이 200배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5,300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티니엄이 만약에 200억 불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난 4분기 매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770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이 키 맞추기를 위해서 얘네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그만 기업들의 돈을 뿌려가지고 얘네를 키워놓고 우리 기업 상장할 때 얘네만큼 밸류에이션 달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워낙에 큰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참여를 했고 허니웰이라는 대기업이 이 컨티니엄의 본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자 과열이 컨티니엄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티니엄 상장 시점이 내년 7월이라기보다는 내년 초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런 관세 얘기를 하거나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양자 섹터뿐만 아니라 미 증시의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쯤에는 이 양자 섹터 과열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컨티니엄도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이제 참여했던 대기업들, 이름 있는 투자자들도 좋은 가격에 엑시스를 할 수 있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미주주들로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큰 흐름에서 수익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원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컨티니엄 같은 기업 상장했다고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두세 분기 정도 매출 보고 사는 게 좋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너무 욕심부려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 발라먹겠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해 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무위험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퀀텀 컴퓨팅 다 너무 비싸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리게티 신제품 발표로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 과연 이 정도로 오를 만한 소식인가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고객들한테 큰 가치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제품을 낸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과열됐을 때 아이온큐가 제대로 큰 계약을 하나 터뜨려 준다면 주가가 굉장히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한번 이렇게 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모든 양자 주식들이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컨티니엄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증거로 컨티니엄이 올해 1월에 50억 불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됐다. 그 근거가 지금 다른 양자 소형주들이 올랐기 때문이다. 저는 상관관계가 거꾸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에 편승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버는 것도 좋지만 이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과열되면서 빠르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기억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기억해서 우리가 대중과 거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는 핵심 원칙을 왜 삼았는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평생 장기 복리를 누려서 엄청난 자산을 불렸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리게티나 퀀텀 컴퓨팅 단타로 돈 벌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단타가 결국에 여러분들께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로 돈을 버시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게티 급등 이유 그리고 지금 컨티니엄이 50에서 100에서 200억까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양자 과열의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개미 투자자로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석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